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는데 헌법에 이를 담기 위한 개헌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5.18 기념식장에 입장했습니다. 기념식 내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때는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었다며 광주가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앞서 광주를 찾은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말로만 반성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국민의힘은 특별열차를 편성해 지난해에 이어 역시 소속 의원 대다수가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건 대통령 공약이자 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당장의 개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모두 민주당의 개헌 요구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 한다는 것을 그 의도로 설명했습니다. 5.18 정신 한 가지 사안만 담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시점과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한마음이라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 올해 기념식에서도 반복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네, 오늘은 G7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다고요.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내일 G7 회의에 앞서 두 정상이 핵심 의제에 대해 사전 조율을 나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의장인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日米ともに掲げる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っていくという G7 の揺るぎない意思を示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한마디로 G7 7개 선진국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는 2차 대전 때 미국이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한 곳이고 또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기도 하죠. 일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는 게 큰 이슈라면서요? 네, 일본에서는 외교의 달인으로 불리는 기시다 총리가 이 회의 장소를 히로시마로 정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원폭 자료관 방문은 예정된 수순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내일 끔찍한 참상이 기록된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게 되면 일본은 전범 국가면서도 원폭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일본이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는 현 시점에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바로 이 점을 노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마지막 날인 2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죠?
예, 일본 언론들은 21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가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일정이 빡빡하지만 한미일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북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된 채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고독사. 그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153만 명이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진복과 방독면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두 사람이 현관문 앞에서 묵념을 합니다. 문을 열자 단칸방 바닥에는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켜켜이 쌓인 컵라면 용기와 1.8리터 소주 페트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에 혼자 살던 80대 남성은 숨진 뒤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시고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현관 앞에서 돌아가셔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홀로 죽음을 맞고 한참 뒤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난 2021년 기준 3,378건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8%가량씩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5명 중 1명, 대략 153만 명가량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하고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망자 100명 중에 1.06명꼴인 고독사 수를 오는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부 합통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네, 건강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내 이름 불러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름 불러줄 사람도 없잖아. 고독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자살 위험이 높은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고독사 통계는 해마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네 이장이나 부동산 업자 등을 고독사 예방 지킴이로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을 가까이에서 조기에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총알을 맞으면 장기 손상 가능성이 높아서 감사원이 성능 미달로 판정한 방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군에 5만 벌 가까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방탄복의 성능을 검증하는 사격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방탄조끼를 납품한 업체 그리고 품질 관리를 맡은 국가기술진흥연구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방탄복 제작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육군에 납품하고 있는 방탄복입니다. 계약된 5만 6천 벌, 107억 원어치 가운데 이미 4만 9천 벌이 육군에 납품됐는데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일부가 성능 미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방탄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보통 총알 6발에서 8발을 쏘는데 시험 통과를 위해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겁니다. 덧대지 않은 부위에 감사원이 사격 시험을 한 결과 장파열 등 장기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방탄조끼에 대해 교환을 명령하고 해당 업체의 군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방탄복 성능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는데도 방탄복 품질 관리를 맡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격 방식이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 성적서는 35도, 45도를 각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전면만 쏴서 체크를 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역시 납품된 방탄복이 한국과 미국의 공인기관 시험을 모두 합격한 제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2년 전이었죠. 경북 구미의 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던 친모는 자기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지, 또 실제 딸의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결국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3살 배기 아이가 숨지고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집에서 3살 보람이의 시신이 온통 부패한 채 발견됐습니다. 6개월 전 재혼한 엄마 김모 씨는 29개월 딸을 버리고 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발생 한 달 만에 급 반전을 맞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엄마, 즉 보람이의 외할머니 48살 성모 씨가 사실은 보람이의 친엄마로 확인된 겁니다.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부정하며 보람이가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남편도 출산이 없었다고 거들었지만 검찰은 석 씨가 보람이를 낳고 비슷한 시기 출산한 딸의 아이와 바꿔쳤다고 보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도 상황상 아이를 바꾼 게 맞다고 보고 석 씨에게 유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만 보면 석 씨가 출산 뒤 애를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파기환송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람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지 2년 석 달 만에 모든 사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석 씨의 딸 보람이가 왜 손녀로 둔갑해 언니를 엄마로 알고 자랐는지, 보람이의 아빠는 과연 누구인지, 보람이와 바뀐 실제 손녀의 행방까지 모든 비밀은 석 씨와 몇 명만이 알기로 했습니다. 20살 터울 동생을 딸로 알고 키워오다 결국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